안녕하세요. 백신 비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가 있습니다. 백신은 절대로 안 맞겠다는 사람과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는 겁니다. 미접종자 중에는 노바백스 백신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를 받게 되면 미접종자가 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의 수급 상황을 이유로 백신 선택권을 접종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접종 전날에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통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접종자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허가 당국의 3단계 관문 중 1단계를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백신 허가 때 3단계 검증을 합니다. 검증자문단 회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회의로 진행하죠. 식약처 관계자는 검증자문단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었고 일부 소소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노바백스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를 통과한 거죠. 이제 식약처는 2단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350만여 명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미접종자 접종률이 얼마나 올라갈까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0%가 3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월 20일 EMA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고 21일에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천은미 교수에 따르면 추가 접종을 강조하지만 목숨 걸고 맞아도 효과가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3개월이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백신을 맞아야 하나 정말 고민했다. 차라리 의사를 그만둘까 생각까지 하다가 결국 1차를 맞았는데 3개월간 부작용에 시달렸다. 부작용이 심한 날은 유서를 쓸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의사를 그만둘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굳은 마음을 먹고 백신 접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목숨 걸고 맞은 거죠. 현재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을 검토 중입니다. 일반 국민은 미정이라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때 노바백스는 백신 거부감을 해소해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HIV 감염증, 암 등을 앓거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력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 3개월 만에 맞아도 괜찮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차 접종의 감염,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며 이스라엘에서 3차 접종자가 2차 접종자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 중증 예방 효과가 20배 나타났다는 데이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중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중증이 예방되면 당연히 사망 예방도 되죠.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떤가? 정 청장은 3차 접종 이상 반응 발생률도 국내 70대 이상 기준 1차와 2차 접종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70대 이상은 이상 반응도 4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70대 미만은 모르겠네요. 고령층은 면역 체계가 약해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는가? 최원석 교수는 고령층은 면역 노화라고 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면역 반응이 덜 나타나거나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하 식별을 못한다는 거죠. 외부 항원을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식세포가 세균, 암세포, 기타 항원을 보다 천천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선천 면역의 작동이 느리죠. 이렇게 면역 체계가 둔화되는 것이 노인에게서 암이 빈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천 면역, T세포도 항원에 덜 신속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백혈구의 수도 줄어듭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이렇게 묻고 답변한 건데요. 고령층은 백신을 맞아도 면역 반응이 약해서 면역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니까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되는 등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답변자는 면역 반응이 약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이 생겼을 때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을 3차, 4차 접종해서 조금이라도 더 항체를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들의 느리고 약한 면역 체계가 대응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2022년 1월 7일 0시 기준 신규 3차 접종자는 36만 7,248명입니다. 누적 3차 접종자는 2천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시민 그리고 법원까지 전부 코로나 통계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통계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통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해 나갈 수 있죠.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 추정이고요. 점을 하나 찍어 본 겁니다. 그런데 점을 찍는 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간을 정해서 추정해 봅니다. 이것이 구간 추정입니다. 95% 신뢰 구간이란 이 구간 내에 모집단의 참값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참값이 이 구간 밖에 있을 확률이 5%죠. 통계 분석의 시작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료는 크게 범주형과 연속형이 있습니다. 범주형은 명목 척도와 순위 척도로 나뉩니다. 명목 척도는 뇌졸중과 정상,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과 같은 명목 변수를 말합니다. 순위 척도는 스테이지 1, 2, 3, 4, 보통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과 같은 순위 변수를 말합니다. 명목 척도는 속성을 분류하는 척도고 서열 척도는 순서 관계를 밝혀주는 척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범주형 자료에서는 순위 척도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순위 척도가 아니면 명목 척도겠죠. 순위 척도, 순서 척도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자료입니다. 1위, 2위, 3위 순위가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등, 2등, 3등 순서가 있는 자료가 순서 척도 (ordinal scale입니다). 범주형 자료인데 순위 척도가 아닌 건 이제 명목 척도입니다. 범주형 자료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은 간격 척도와 비척도로 나뉩니다. 간격 척도는 0점, 10점, 20점, 30점, 40점이고 비척도는 0세, 10세, 20세, 30세, 40세입니다. 간격 척도는 구간 척도, 인터벌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비척도는 비율 척도,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척도는 4종류가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미접종자는 350만여 명입니다. 12월 20일 EMA는 노바백스 백신을 조건부 판매 승인했습니다. 12월 21일 WHO는 노바백스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